네, 안녕하세요. 뉴스 잉글리시와 G2 글로벌 투자에서 전해드리는 세계는 지금 2024년 8월 25일까지 한 주간 소식을 미리 전해드립니다. 이번 주에는 미국에서 정말 큰 소식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미국 시카고에서 민주당 전당대회가 열리고 이 자리에서 이제 지금 카말라 해리스 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정식으로 선출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목요일과 금요일에는 잭슨 홀이라는 미국 와이오밍주의 아주 경치 좋고 날씨 좋은 그곳에서 경제 심포지엄, 그러니까 잭슨 홀 이코노믹 심포지엄이라는 것이 정식 명칭인데 아무튼 미국의 중앙은행장을 비롯해가지고 전 세계 주요 중앙은행장들이 다 모입니다. 한국은행장도 여기 가는지는 모르겠지만은 뭐 아무튼 그 일본은행장이라든지 뭐 유럽 중앙은행장은 전부 다 여기 참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 파월 의장의 입에서 과연 어떤 방식으로 어떤 내용의 메시지가 나올지 지금 전 세계가 귀추를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인민은행이 프라임 론 레이트라는 일종의 기준금리를 이번 주에 결정해서 발표를 합니다. 그리고 PMI 구매자 선행지수가 굉장히 중요한데 중국과 인도와 G7 7개 나라들 전부 해서 이번 주 중으로 발표를 합니다. 그럼 한 꼭지씩 제가 짚어드리겠습니다. 8월 19일 월요일부터 22일 목요일까지 이번 주 중에는 그 시카고에서 민주당 전당대회, 그러니까 DNC, Democratic National Convention이라고 하죠. 그 전당대회가 시카고에서 열립니다. 그래서 조 바이든 대통령이라든지 버락 오바마 전임 대통령, 그리고 빌 클린턴까지 또 지미 카터는 참석은 하지 않지만은 이제 메시지를 보냈다고 하고요. 그래서 민주당 출신 전직 대통령들이 총출동을 해가지고 지금 카말라 해리스 후보를 지지하는 그런 발표를 하게 됩니다. 이 왼쪽 차트를 보시면은요, X축에서 제일 왼쪽은 6월 마지막 주고 제일 오른쪽은 8월 둘째 주입니다. 그랬을 적에 이제 미국 전국을 대상으로 이제 여론조사를 한 거예요. 빨간색 계통이 이제 도널드 트럼프 지지하는 사람들이고 파란색 계통이 카말라 해리스 후보를 지지하는 세력인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지금 역전 현상이 일어나서 지금 카말라 해리스가 도널드 트럼프를 근소한 차이지만 어쨌든 지금 다시 앞서는 걸로 지금 나오지 않고 있습니까? 여기서 이제 Y축을 자세히 보시면은요, 7월 21일에 바이든 당시 대통령 후보, 그러니까 현임 대통령이 자기가 이제 차기 대통령 후보로 나서는 것을 포기하겠다고 포기 선언을 한 날이 7월 21일이었어요. 그 뒤로 지금 차이가 좁혀졌다가 지금 역전이 되고 있어요. 하지만 제가 봤을 적에는 이거는 이 도널드 트럼프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일시적으로 지금 잠자코 있는 것일 뿐이고, 지금 미국 공화당의 처지에서 봤을 적에도 민주당의 열기가 이렇게 지금 막 부풀어 오르는 중에 여기서 자기들이 공격을 해봤자 잘 먹히지도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 가만히 있는 것이고요. 민주당 전당대회가 끝나면은 도널드 트럼프 쪽에서 굉장히 강력하게 다시 공세에 나서면서 이거는 언제든지 역전이 될 수 있다고 저는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당대회 열기가 지나면은 트럼프 진영이 반격 캠페인을 펼치고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단지 이제 바이든이 자진 사퇴하고 이 부통령 후보로서 미네소타 주지사를 하고 있는 팀 월츠라는 분을 임명을 했잖아요. 이제 뜻밖이었죠. 왜냐하면 다들 펜실베이니아 주지사를 샤피로라는 분을 부통령으로 내세울 걸로 생각을 했었는데 개인적으로 사실 자기하고 얘기가 잘 통하고 여러 면으로 이렇게 궁합이 잘 맞는다고 생각하는 왈츠 주지사를 선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미네소타의 이웃이라고 할 수 있는 위스콘신주, 그리고 위스콘신의 또 이웃인 미시간주, 이렇게 어퍼 미드웨스트라고 하는, 그러니까 중서부 중에서도 이 북쪽을 위치한 그런 주들에서는 확실하게 지금 해리스 후보 쪽으로 돌아선 걸로 저도 판단을 하고 있어요. 제가 대학을 이제 미시간주에서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랬기 때문에 이제 이 지역 정서를 굉장히 저는 잘 이해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무튼 이 미시간과 그 위스콘신 주에서는 민주당 후보가 승기를 잡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관건은 조지아주와 노스캐롤라이나주와 아리조나주와 네바다주, 그리고 결정적으로 대의원 숫자에서 가장 많은 19석이나 가지고 있는 펜실베이니아주가 될 걸로 저는 내다봅니다. 자, 역시 이제 19일 월요일은요, 여기 왼쪽 차트에서 보듯이 이게 구글이라는 회사가 올해로서 뉴욕 증권시장, 그러니까 나스닥이죠. 나스닥 상장 20주년을 맞아요. 그래서 여기 차트에서는 2004년부터 2024년까지 이 구글이라는 회사가 거쳐왔던 중요한 그런 분기점들을 표시를 한 겁니다. 뭐 유튜브를 인수한 거라든지, 안드로이드를 인수한 거라든지, 뭐 모토로라를 인수한 거라든지, 뭐 주로 이제 인수합병을 한 그런 그 마일스톤, 그러니까 중요한 분기점들을 다 표시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들하고 궁합이 잘 맞고 자기들 사업을 더 키워줄 수 있는 그런 그 인수합병 대상을 잘 골라서 그 인터그레이션, 그러니까 인수합병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인수합병한 기업을 자기들 기존 조직과 잘 조화롭게 융합이 되도록 그렇게 그 혼합을 잘 해가지고 새로운 시너지를 낼 수 있었던 것이 구글 또 그 밖에 다른 미국 빅테크 기업들의 성장 비결이라고 할 수 있고요. 상대적으로 한국의 뭐 대기업들, 뭐 시적재벌 대기업들은 조직 문화가 굉장히 낙후돼 있고 굉장히 저질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M&A를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것도 모르고 일부 사람들이나 뭐 투자 업계 사람들은 한국의 시적재벌 기업들이 얼마나 저질 조직 문화를 갖고 있는지, 여기서 저질이라는 것은 외부 조직과의 융합이 안 된다는 거예요. 뭐 그 이유는 뭐 몇 가지 제가 더 꼽을 수 있지만은 너무 깊이 들어가면은 뭐 기분 나쁠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으니까 얘기는 하지 않고요. 아무튼 한국 기업들은 할 수 없는 일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일이 인수합병을 해서 성공적으로 이 시너지를 내는 일을 못합니다. 못하는 걸 갖다가 자꾸 하라고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면은 짜증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아무튼 이 구글이라는 기업은 올해로서 이제 20주년을 맞춥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소식으로는 이제 독일의 그 유럽 중앙은행이 생기기 전에 독일 중앙은행을 분데스방크라고 불렀어요. 지금도 그 은행은 없어지지 않고 계속 존속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금리 결정이나 통화 정책을 하는 결정권은 이제 유럽 중앙은행에 양보를 했지만, 아무튼 그 도이치 분데스방크가 연구 심포지엄을 열어요. 금융시장 규제에 관한 주제로 컨퍼런스를 이제 프랑크푸르트에서 이번 주 8월 19일 월요일에 이제 연다고 하고요. 또 일본에서는 6월 한 달 기계류 주문 데이터, 그러니까 그 B2B 비즈니스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 기계류 주문 데이터가 나오고요. 분기 실적을 발표하는 기업으로는 사이버 보안 기업으로 굉장히 제가 가장 주목하고 있는 기업이 팔로알토 네트워크스라고 있는데, 이 팔로알토 네트워크스의 최근 주가가 조금 불안한 이유는 이 기업이 이제 플랫포미제이션을 추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건당으로 건바이 건으로 이렇게 보안 솔루션을 파는 게 아니라 자기네가 만들고 있는 플랫폼에 들어와서 그 플랫폼에 있는 뭐 유료 서비스건 무료 서비스건 뭐 프리미엄 서비스건 패키지로 사가지고 일종의 회원 가입을 하라는 거예요. 회원 가입을 하고 회원비를 내고 그렇게 이용을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방식으로 고객사들을 유인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서 보면은 미끼를 던져야 되니까 무료 서비스로 제공하는 게 비중이 꽤 커요. 적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제 이 회사의 수익성에서 앞으로 뭐 더 이상 성장하기가 어려울 것 같다는 그런 전망 때문에 주가가 맥을 못 추고 있는데, 제가 봤을 적에는 이 회사에 가진 솔루션이 굉장히 독특하고 차별성이 있기 때문에 더 성장을 할 것 같습니다. 다음 이제 8월 20일 오늘이죠. 화요일이 되면은요, 이제 미국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해리스 후보와 트럼프 후보 둘 다 자기들의 그 재산 내역 변동 내용을 미국 그 FEC라고 하죠. Federal Election Committee라고 하는데, 커미션이라고 하는데, 그 FEC에다가 신고를 해야 되는 데드라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캐나다는 7월 한 달 CPI,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이제 데이터가 나오고요. 이 사진에 보이는 건 중국의 중앙은행이죠. 중국 인민은행인데, 이 인민은행이 일종의 기준금리라고 할 수 있는 프라임 론 레이트를 발표를 합니다. 그리고 유럽에서는 유럽연합이 발표를 하고 유럽중앙은행이 집계하고 발표하는 HICP라는 게 있어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인데 27개 회원국 나라들의 어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취합을 해가지고 그거를 또 이제 일종의 그 인덱스화, 지수화를 해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Harmonized Index of Consumer Prices라고 해요. 그래서 줄여서 HICP라고 하는데 미국이나 한국으로 치면은 이게 이제 CPI 데이터죠. 예, 그 자료를 이제 발표를 합니다. 그리고 제가 눈여겨보는 기업들 중에서 분기 실적 발표하는 기업으로는 미국의 소매 기업이죠. 로우스라고. 이게 홈디포하고 거의 똑같아요. 그러니까 자기 집을 가지거나 뭐 아무튼 건물이나 자기 집을 수리하고 이게 유지 보수할 적에 필요한 각종 원자재 뭐 그 주택 건자재 이런 것들을 자기가 사다가 직접 자기가 이제 시간을 들여가지고 뚝딱뚝딱 이렇게 하는 건데 거기에 들어가는 그 건축 자재를 사는 그 일종의 웨어하우스 개념의 소매 판매점들이에요. 그 로우스라는 기업이 이번 주에 분기 실적을 발표를 하고요. 미국의 대표적인 의료기기 기업이죠. 메드트로닉 이 기업도 분기 실적을 발표를 합니다. 21일 수요일이 되면은요. 미국의 지난 7월 마지막 주에 열었던 그 FOMC 금융통화위원회 회의가 있었잖아요. 금리를 동결을 했죠. 그 동결했던 회의에서 그 나왔던 회의록을 공개를 합니다. 왼쪽 차트를 보시면은 제일 왼쪽에 2000년부터 제일 오른쪽에 2004년 7월까지 금리 변동을 보여주고 있는데 굉장히 올랐다 내렸다 또 올라고 지금 올랐는데 이제 9월부터는 내려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굉장히 지금 전 세계 투자자들이 주목을 하고 있는데 7월 한 달에 그 금리 동결을 결정했던 배경 지식을 좀 알 수 있는 그 회의록이 8월 20일 수요일에 나옵니다. 그리고 인도네시아 중앙은행도 통화정책과 금리 변동 정책을 발표를 할 예정이고요. 일본은 이제 7월 한 달에 수출입 데이터를 발표를 하고, 일본은 지금 작년 12월부터 7개월 연속으로 6월까지 수출이 크게 늘어나고 있어요. 일본 엔화 가치가 떨어지고 있기 때문인데, 7월 마지막 주에는 일본이 그 금리를 올리고 그에 따라서 일본 엔화 가치가 올랐지 않습니까? 깜짝 올랐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일본 수출은 계속 늘어나고 있을 것으로 모멘텀은 지속이 된 것으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또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발표를 하고요. 또 피지라는 태평양의 그 섬나라에서 이 시티베니 라부카라는 이름을 가진 그 피지 총리가 중국을 방문을 합니다. 그 밖에 또 베이징에서는 월드 로봇 컨퍼런스라는 이 업계, 그러니까 로봇 업계 트레이드 쇼가 열리고요. 분기 실적을 발표하는 기업은 미국의 테크 기업이죠. 에즐런트 테크놀로지스와 또 미국계 기업인데 그 시력이 나쁜 사람들을 위한 그 눈약이라든지 그 콘택트 렌즈를 그 제조해서 팔고 있는 알콘이라는 기업이 있는데 한국에도 있죠. 그 알콘 기업이 이제 분기 실적을 발표를 하고요. 밖에 이제 반도체 기업으로 아날로그 디바이스스, 그다음에 미국의 소매 데이터를 알기 위해서 월마트와 그 더불어서 굉장히 미국의 그 오프라인 소매 판매와 미국 소비자들의 동향을 짐작할 수 있는 중요한 세일즈 데이터를 내놓는 타겟이라는 소매점이 있는데, 예, 그 타겟이 또 이제 실적을 발표를 합니다. 8월 22일 목요일이 되면은요, 여기 왼쪽에 사진은 분이 이제 파월 의장이고, 그 이분이 서 있는 곳이 지금 와이오밍주에 있는 잭슨 홀이라는 곳인데, 이 잭슨 홀 미팅이라고 흔히 부르는 게 원래 이름은 잭슨 홀 이코노믹 심포지움이에요. 그래서 행사를 주최하는 주체는 캔자스 시티 미국 연준은행입니다. 근데 이제 그 캔자스 시티에 있는 연준은행이 자기네 주가 있는 그 캔자스 시티에서 이 회의를 주최하지 않고
날씨도 좋고 뭐 경치도 좋고 그런 굉장히 고급 휴양지죠. 와이오밍 주에 있는 잭슨홀에 가서 항상 회의를 해요. 매년 이맘때 하죠. 그래서 이제 미국뿐만 아니라 일본과 유럽과 제가 알기로는 한국의 그 이창용 총재도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주요 나라들의 중앙은행장들이 전부 다 모입니다. 근데 역시 압권으로 가장 주목받는 사람은 미국의 중앙은행장이죠. 이 사람이 어떤 내용의 메시지를 어떤 방식으로 전할지에 지금 귀추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PMI 데이터를 여러 나라들에서 또 8월 22일 목요일에 발표하는데요. 유럽연합과 또 유럽연합 27개 회원국들의 일부인 프랑스와 독일은 물론이고 더 이상 회원국이 아니지만 영국도 발표를 하고요. 일본과 인도까지도 PMI 데이터를 발표를 합니다. 그리고 한국과 터키도 금리를 결정해서 발표하는데 한국은 금리를 내리자니 지금 부동산 시장이 들썩이고 있어서 그것도 쉽지 않고 아마 동결할 것으로 저는 동결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뭐 일부에서는 금리를 내릴 것이라고 기대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밖에 터키도 금리를 이제 결정을 하고요. 분기 실적을 발표하는 기업으로는 이제 미국에서는 매년 4월 15일이 되면은 모든 개인들이 또 소매 기업들이, 그러니까 자영업하는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이 세금 신고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한국으로 치면은 한국에서도 1년에 2번인가 하지 않습니까? 세무 신고인가? 아무튼 종합 세금 신고를 매년 4월 15일까지 해야 되는데, 그게 복잡하고 하니까, 전에는 세무사들이 그거를 이제 돈을 받고 도와주다가, 한 20년 전부터는 소프트웨어를 사면은 그 소프트웨어가 그걸 대신 해주거든요. 그 소프트웨어를 개발해서 지금 1등 하고 있는 회사가 인투잇이고, 이제 세무신고뿐만 아니라 이제 퍼스널 파이낸스, 그러니까 개인 재산 관리나 뭐 투자 관리 이런 것에서도 영역을 넓혀가지고, 아무튼 그 퍼스널 파이낸스 쪽으로는 소프트웨어 1등 기업이 인투잇인데 거기도 실적을 발표를 하고, 또 스위스의 대표적인 그 재보험 회사죠. 한국에도 진출해 있고요. 스위스 리라는 회사도 분기 실적을 발표를 합니다. 그리고 8월 23일 금요일이 되면은요, 역시 잭슨홀 미팅이 이제 두 번째 날을 맞이하는데, 여기 사진에서 보이는 것처럼 일본 중앙은행장과 유럽 중앙은행장도 이 미국 중앙은행장과 이제 같이 모여가지고 뭐 깊은 속사정 얘기를 하겠지요. 그랬는데 이제 파월 의장으로서는 최근에 미국의 고용 지표가 둔화, 뭐 악화라는 말을 저는 쓰고 싶지는 않고 둔화되고 있는 것은 확실하고요. 그 다음에 그에 따른 주식시장이 변동성이 아주 치열하게 막 떨어졌다가 올랐다가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이 주식시장 변동성을 중앙은행장으로서 어떻게 보고 있는지 뭐 그런 내용을 발표할 걸로 지금 보이는데, 미국의 일부 투자원에서는 이번 잭슨홀 발표에서 9월이 되면은 금리 인상 폭을 25bp도 가능하지만 50bp, 그러니까 0.5%포인트까지도 가능할 것으로 내다본다. 뭐 이런 내용으로 파월 의장이 발표를 할 거로 내다보는 투자은행들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본에서는 7월 한 달 CPI 소비자 물가를 발표를 하고요. 유럽중앙은행은 또 소비자 기대 심리라는 지표를 발표하는데 그게 이제 금요일에 나오고, 영국에서도 GfK라는 기관에서 소비자 기대 심리를 발표를 합니다. 그리고 토요일이 되면요, 우크라이나가 1991년 당시 소비에트 연방공화국에서 독립을 한 독립기념일이 8월 24일입니다.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e스포츠, 그러니까 게임이죠. e스포츠 뭐 상을 준다고 하는데, 사우디아라비아라는 나라는 이제 석유 경제가 석유가 뭐 고갈이 되면은 그 다음 넥스트는 무엇이냐, 이거에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고 뭐 노력을 하는 모양인데, 뭐 두바이나 뭐 아부다비나 이런 아랍에미리트, 그 다음에 카타르까지도 그게 뭐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일종의 항공산업이 될 것이다. 여행 레저 산업과 항공 산업을 자기네들의 넥스트 산업으로 키울 것이다 하고 있는데, 사우디아라비아는 그게 아니라 우리는 관광 데스티네이션, 그러니까 관광지로서 사우디아라비아로 사람들이 몰려오게끔 할 것이고, 그 관광
관광객들이 몰려들게 하는 유인책으로는 뭐 축구, 프로축구라든지 아니면은 이 게임 스포츠, 그러니까 e스포츠 같은 거를 산업을 키워가지고 이렇게 하겠다. 이게 이 사람들의 청사진이에요. 제가 생각할 적엔 둘 다 굉장히 허망한 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사우디아라비아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뭐 가서 볼 것도 없고 날씨도 나쁘고 먼지 구덩이고, 뭐 이슬람교가 아니라면은 이슬람교도들도 뭐 평생에 한 번 가면은 다행인 그 하지라는 것 때문에 성지순례죠. 그것 때문에 이제 사우디아라비아를 가는데, 그거 말고는 뭐 관광지로서 매력이 없죠, 솔직히. 뭐 이렇게 말하면은 뭐 발끈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는데, 아무튼 관광 산업이 됐든 뭐 e스포츠 산업이 됐든 아니면 뭐 프로 스포츠 산업이 됐든 사우디아라비아로서는 석유나 에너지 말고는 달리 대안이 없는 나라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자, 여기까지 세계는 지금 이번 한 주간 8월 25일까지 소식을 정리해서 알려드렸고요. 왼쪽에 보이는 것처럼 다양한 주제로 이제 세계는 지금 동영상을 만들고 있고, 여러분들에게 유익하고 또 저에게도 도움이 되는 이런 동영상을 오른쪽에 보이는 것처럼 다양한 소셜 미디어 채널로 공급을 하고 있으니까 널리 알려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